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요. 혹시 오늘은 진짜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란 적 없으신가요?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이런 마음을 담고 있는 2025년 한국 사회의 아주 중요한 흐름으로 떠오른 아보하 트렌드입니다. 네, 아주 보통의 하루, 이걸 줄임말이죠. 사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트렌드 보고서나 뉴스 기사 또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 아보하라는 키워드가 정말 여러 곳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그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도 핵심 트렌드로 딱 꼽히면서 더 주목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아보하가 이런 겁니다 하는 설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건지, 그 배경에는 또 어떤 사회적인 혹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얽혀있는지, 그리고 이 평범함 속에서 가치를 찾는다는 게 우리 삶에 던지는 진짜 의미는 뭘까? 이 속살까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그럼 아보하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주 보통의 하루. 어떤 자료 보니까 아무 일 없는 하루라고도 하던데요. 그냥 특별한 이벤트, 대단한 성취 이런 거 없이 조용하고 평탄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하루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기본적인 정의는 그게 맞습니다.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요. 과거에 우리가 한때 되게 열광했던 그 소확행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거랑은 분명히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소확행이요? 맞아요. 그건 뭔가 맛있는 디저트를 사 먹는다거나 아니면 예쁜 카페를 찾아간다거나 그렇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내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누리는 그런 느낌이었죠. 네, 바로 그겁니다. 약간 능동적인 행동에 가까웠죠. 근데 반면에 이 아보아는요.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뭐랄까 약간 수동적이거나 좀 관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노력을 들이거나 특별한 뭔가를 막 찾아 나서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나쁜 일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무탈함 그 야체에서 오는 평온함, 그리고 안정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아, 무탈함에서 오는 평온함이요? 네. 일부 자료에서는 그 소확행이 어느 순간부터 좀 SNS에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소비 경쟁처럼 약간 변질된 측면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아보아는 그런 과시적인 측면과는 확실히 좀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복을 막 쟁취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이 조용한 평온함,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에 더 가깝다고 할까요? 받아들인다. 네. 어쩌면 꼭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마음 상태에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 이 말이 되게 와닿네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2025년을 앞둔 이 시점에 이렇게 아주 보통의 하루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뭘까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배경들이 막 얽혀 있는 것 같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요인, 또 심리적인 요인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할 텐데요.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역시 그 극심한 사회적 피로감입니다. 피로감. 네. 사실 우리 사회가 꽤 오랫동안 끊임없는 경쟁, 또 성과 중심주의에 계속 내몰려 왔잖아요. 한때는 막 이상적인 삶의 모델처럼 여겨졌던 그 갓생, 기억하시죠? 매 순간 계획적으로 살면서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삶. 아, 갓생이요? 네네.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주는 단어였죠. 약간 완벽주의적인 삶의 축을할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 갓생 신드롬 같은 완벽주의적인 압박감이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번아웃, 그러니까 소진 상태를 안겨준 거죠. 여기에 또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의 발달,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게 우리를 끊임없이 정보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었잖아요. 그렇죠. 쉴 틈이 없죠. 네, 쉴 새 없이 접하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삶, 그거랑 내 삶을 계속 비교하면서 느끼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나도 저렇게 행복해야 하는데 하는 그런 은근한 압박감, 이런 거에 지친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겁니다. 아, 정말 공감됩니다. 저도 가끔 SNS 잠깐만 들여다봐도 나도 모르게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하는 생각에 빠지기 쉽고 그게 쌓이면 진짜 상당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이런 어떤 심리적인 피로감 말고도 경제적인 불안감
이것도 좀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또 아주 중요한 요인이죠. 고물가에 고금리 계속되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내 노력만으로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런 인식이 강해지면서요. 사람들은 이제 손에 잘 잡히지도 않는 거창한 목표라든가 불확실한 미래의 큰 행복보다는 당장 지금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작은 안정, 그리고 마음의 평화, 이걸 더 갈망하게 된 거죠. 당장의 평화. 네, 여기에 더해서 사회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것도 심화되고 있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재난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그러니까 외부 세계 자체가 너무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상황. 이것도 이런 심리를 더 부추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불안하고 너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나만의 작은 평온함을 지키려고 하는 어쩌면 좀 필사적인 몸부림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아우, 네. 아주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 가치관에도 좀 묘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처럼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성공의 기준, 여기에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나다운 삶은 뭘까? 나를 제대로 돌본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에 더 집중하게 된 거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군요. 그렇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만족감을 더 중시하고 굳이 막 자극적이거나 경쟁적이지 않은 그냥 편안하고 온화한 상태, 이걸 추구하는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이런 경향을 무해력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용어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무해력이요? 해가 없음이 오히려 힘이 된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말 그대로 해롭지 않음, 자극적이지 않음, 또 위협적이지 않음. 여기서 오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경향을 하나의 힘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념적으로는 좀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서 나 자신을 보호하고 또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해주는 약간 부드럽지만 강력한 방어기제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방어기제. 네, 예를 들면 예전에 엄청난 인기였던 그 판다 푸바오 있잖아요. 그런 순수하고 귀여운 동물 캐릭터에 사람들이 막 열광하거나 아니면 그 닌텐도의 피크민 블룸 같은 게임. 이거는 경쟁 없이 그냥 주변 산책하면서 소소한 미션 수행하는 저자극 게임이거든요. 이런 게 인기를 얻는 현상들. 아, 네네. 저도 그거 잠깐 해봤어요. 되게 평화롭더라고요. 그렇죠. 또 꾸준히 사랑받는 ASMR 콘텐츠 같은 거요. 특별한 서사나 자극 없이 오직 그 청각적인 안정감에만 집중하는 콘텐츠들. 이것도 이런 무해력에 대한 선호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나만의 조용하고 안전한 어떤 피난처를 찾는 심리랑 맞닿아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경쟁, 불안, 그리고 너무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한 발짝 딱 물러나서 그냥 평범하고 해롭지 않은 것들에서 안식과 힘을 얻으려는 그런 움직임이군요. 그럼 이런 아부화 트렌드가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소비 패턴에는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나요? 자료들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언급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아주 뚜렷한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어요. 먼저 소비 패턴을 좀 보면요. 과거처럼 막 명품 로고를 크게 드러내거나 오마카세와 같은 특별한 경험을 SNS에 과시하는 이런 소비는 좀 주춤하는 반면에 조용한 럭셔리, quiet 럭셔리라는 흐름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럭셔리요? 네, 겉으로는 크게 티는 안 나지만 아주 좋은 소재나 섬세한 만듦새, 이런 걸 통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소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보여주기보다는 나를 위한 만족,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진 겁니다. 아, 남의 시선보다는 내 만족이 우선이다. 그렇죠. 그리고 집을 그냥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나만의 안전한 안식처로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집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홈퍼니싱 제품들, 아니면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향기 관련 제품들, 혹은 건강을 좀 챙기기 위한 고급 영양제나 유기농 식품,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죠. 집에서의 시간이 중요해진 거군요. 근데 뷰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극적인 성분을 뺀 클린 뷰티 제품을 선호한다거나 여러 단계를 막 거치지 않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만 하는 스킵 케어. 이것도 결국은 불필요한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아부아적인 심리랑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소비의 초점이 확실히 예전의 어떤 화려함이나 과시 이런 거에서 내면의 만족 그리고 질적인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네, 정확합니다. 소비의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그 소비가 나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만족의 질, 이걸 더 꼼꼼하게 따지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뭐 예를 들어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좋아하는 향의 핸드크림은 진짜 좋은 걸로 쓴다거나 매일 마시는 커피 원두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자기만족형 소비죠. 아, 나만의 작은 사치 같은 거군요. 그렇죠. 또 하나는 꼭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려는 그런 합리적인 태도도 중요해졌어요.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활용해서 소요보다는 경험을 중시하거나 대용량보다는 소량으로 구매해서 낭비를 줄이는 방식, 이런 게 대표적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기본적인 제품에 자신만의 취향이나 옵션을 추가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그 토핑 경제 있잖아요. 이것도 획일적인 대량 생산품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작은 만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아부아 트렌드랑 잘 어울립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보면 과소비를 좀 지양하고 때로는 환경까지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려는 움직임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비뿐만 아니라 그러면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도 꽤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차분하고 조용한 활동을 선호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상하신 대로예요. 물론 멀리 떠나야 하는 화려한 해외여행의 매력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집이나 집 근처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스테이케이션, 아니면 번잡한 대도시를 벗어나서 한적한 국내 소도시로 떠나는 조용하고 여유로운 힐링 여행, 이런 게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힐링 여행. 네, 일상에서의 여가 활동 역시 집에서 편안하게 쉬거나 좋아하는 책 읽고 음악 듣거나 홈카페 꾸며서 커피 즐기거나 아니면 동네 공원 조용히 산책하거나 명상이나 요가 통해서 마음 챙기거나 이렇게 혼자서 또는 아주 소수에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개인적이고 차분한 활동, 이걸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졌어요. 미디어 콘텐츠 소비는 좀 어떤가요? 워낙 요즘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정말 넘쳐나는 시대인데 이런 흐름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럼요. 오히려 그런 자극 과잉에 대한 반작용으로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빠른 전개나 강렬한 사건으로 막 가득한 드라마나 영화보다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그냥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주 평범한 일상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잔잔한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 많이 보죠? 네. 또 귀를 편안하게 해주는 ASMR. 심지어는 아무 생각 없이 화면만 바라보는 멍 때리기 영상 같은 이런 슬로우 콘텐츠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은 뭐 특별한 재미나 감동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고 위안을 얻는다, 이런 반응이 많죠. 네, 그냥 틀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짧고 빠르게 소비되는 그 쇼폼 콘텐츠의 피로감을 느낀 사람들이 다시 책이나 팟캐스트처럼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차분하게 몰입할 수 있는 아날로그적인 매체를 찾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집에서 아부아 실천하는 N가지 방법, 이런 콘텐츠들이 꾸준히 공유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아니면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군요, 그러면. 당연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예전처럼 넓고 얇은 네트워크보다는 소수의 정말 가깝고 편안한 사람들, 이들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만남이나 좀 피상적인 관계에서 오는 감정 소모나 스트레스, 이런 걸 의식적으로 줄이려는 노력도 하고요. 관계 다이어트 같은 걸까요? 약간 그런 맥락도 있죠.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는 그 사실 자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대단한 성공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없더라도 그냥 평온했던 하루에 만족하는 거죠. 때로는 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좀 줄이고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는 모습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정말 단순한 소비 트렌드를 넘어서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또 살아가는 방식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평범함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보아 트렌드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더 깊은 의미는 뭘까요? 왜 우리가 이 현상에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 아보아 트렌드는요,
표면적인 현상 너머에 우리에게 몇 가지 좀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첫째는 심리적 안정감과 회복 탄력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는 점입니다. 안정감과 회복 탄력성. 네, 앞서 계속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평범하고 예측 가능한 일상, 이게 우리에게 마치 그 배의 닷과 같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외부의 스트레스나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균형을 잡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주는 거죠. 실제로 몇몇 연구 결과를 보면요, 거창하진 않더라도 자신만의 일상적인 루틴, 이걸 꾸준히 지키는 것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또 주관적인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매일 비슷하게 반복되는 어쩌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상이 사실은 우리를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생각해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둘째로는 이게 갖는 사회적인 의미와 반향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아보하는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를 외치는 끊임없는 성장 강박, 그리고 경쟁 문화, 여기에 대한 일종의 조용하지만 분명한 저항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조용한 저항이요? 네. 나에게는 나만의 속도와 기준이 있다는 어떤 선언과도 같은 거죠.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인 흐름과도 당연히 맥을 같이 하고요. 더 나아가서 과시적인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면서 때로는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이런 소비 행태는 과잉 생산과 폐기물 문제를 야기하는 현대 자본주의 소비 문화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작은 실천들과도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까지 연결되는군요. 마지막으로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지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행복이라는 게 반드시 남들이 부러워하는 특별한 성취나 성공 혹은 물질적인 풍요 같은 외부 조건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아보하가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작은 평온함과 내적인 만족감에서 행복이 비롯될 수 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 자료에서 언급된 표현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보통의 하루가 어쩌면 인생 최고의 날일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깨달음. 그 표현 참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이 깨달음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속도와 경쟁 속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삶의 본질적인 가치들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단순히 현실 도피나 소극적인 태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찾아낸 어떤 삶의 지혜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아보하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2025년 한국 사회를 읽는 하나의 창을 열고 그 안에 담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좀 버겁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이만하면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 오늘도 무탈했음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힘과 위안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문득 여러분 자신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더 특별한 무언가를 끊임없이 좇느라 혹은 그냥 바쁘다는 그 이유만으로 매일 반복되는 그 아주 보통의 하루 속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는 안온함과 안정감의 가치를 너무 쉽게 놓치고 계시진 않았는지 말입니다. 돌아봐야겠네요. 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소중한 것들은요, 아주 가까운 곳에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요. 이 질문을 오늘 저희가 드리는 작은 생각거리로 남겨두겠습니다. 네, 그 질문을 마음에 담고 잠시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의미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더 흥미로운 주제로